네, 현재 시간 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프로그램 매도, 선물 매도가 좀 심하게 나오면서 코스닥의 3%대 하락까지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좀 더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신용 물량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과 종목들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지인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덕화 팀장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가장 핫했던 테마라고 하면은 알루미늄 관련주일 것 같은데 러시아 제재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이쪽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남선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붙은 종목들이 좀 뜨거웠거든요. 어떤 배경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 때문인데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검토 내용으로는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징벌적 수준의 고율 관세 부과, 그리고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에 대한 제재로 이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전체 수입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도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미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는 알루미늄 가격이 7% 이상 급등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알루미늄에 대해서 쇼티지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1위 생산국인 중국에서도 전력난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감축시켰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제 알루미늄 생산 차질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가 올라갔는데 사실 중국의 많은 원재료가가 다 올랐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는 리튬가 상승 때문에 관련주로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알루미늄의 가격 추세는 어때요? 이게 단순히 공급 차질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단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알루미늄 가격을 보시면은 보도 이후에 2,200에서 2,350까지 거의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알루미늄 글로벌 생산국 1,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러시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난성에서 알루미늄 산업이 전력 공급 제한 때문에 생산이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난성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전력 공급 제한을 이제 지시를 하면서 약 10% 가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원난성의 운영 생산량이 520만 톤으로 이제 중국 총 생산량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었고, 또 유럽에서도 알루미늄 생산에 대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량이 급등을 하였고, 그러고 인해서 전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서도 알루미늄 생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쇼티지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공급망 우려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을 텐데 비축량을 60일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차부터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생산 차질이 지금 이 알루미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 갑작스럽게 또 알루미늄 원자재가들이 그러다시피 툭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관련주도 갑작스럽게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공급난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기 어렵다면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일 수도 있겠고요. 알루미늄 관련주 오늘 장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한 줄평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수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번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경량화에 대해서 굉장히 또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량화 부품으로 이제 뜨는 것이 알루미늄을 통해서 신소재로 활용한 그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전기 차량 쪽에서도 결국에는 배터리 총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공급 부족도 부족이지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에 대한 차질이 길어지는 만큼 주가도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2,400원 그리고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50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예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목표 주가 2,800원, 손절가 2,05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슈성 테마성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해 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믿어도 될까요? LG노텍입니다. LG노텍도 최근에 증권가에서 여러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애플발 악재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손실권일 정도로 많이 밀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KB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를 이겨낼 종목이라고 하는데 선뜻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경기 침체가 오면은 수요가 둔화된다? 그럼 뭔가 전자기기 덜 팔리고 LG노텍도 이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KB 말고도 네.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도 8.8% 가까이 상향하면서 하반기 최고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꼽은 이유로는 이제 생각보다 수요가 강했던 아이폰 14 프로와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 출하량 증가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장기 모멘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중장기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2023년부터 북미 제조사 MR 출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2개의 선두권 업체들에게 카메라 공급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모멘텀들이 2024년, 2027년까지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D 센싱 모듈을 점유율 한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개화되는 메타버스 시장 과 함께 그리고 실적 모멘텀 같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도 계속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전략을 그럼 세워보자면 지금 애플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애플의 관련주로 모멘텀을 받았던 LG이노텍이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이 관련주로 보는 게 맞을까? 또 여기 리포트를 보니까 XR기기의 향후 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LG이노텍이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 둔화 소비 침체 이야기 나오는데 XR기기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메타버스 시장과 XR기기를 살까? 저 오늘 너무 부정적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컨텐츠가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부터 2021년을 보면은요, VR 핸드셋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1,100만 대 정도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모니터로 하는 컨텐츠가 줄어든 만큼 고객들의 니즈가 부족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사이에 VR 기기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XR 기기라고 하는 이제 VR과 합쳐진 것들이 시장 전망치로 본다면은 약간 25년 뒤에 1억 5천만 대로 약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 애플 하락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수요 둔화 이런 점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23년도 1분기에 XR 기기 출시 예정하고 있고 그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시장 성장성도 1억 5천만 대로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LG 이노텍이 점유하고 있는 3D 센싱 모듈을 거의 90%가량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개화되면서 이런 성장성이 큰 시장에서는 수익 또한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과 그리고 북미 고객 물량에 대한 리스크 또한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천천히 차분히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아니, 이미 저는 사실 LG노텍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그 호평을 너무 이번 주가 하락에 좀 실망스럽게 봤던 예비 투자자로서 애플발 악재 하락했던 LG노텍 그리고 BH 때문에 싹 이번 리포트가 그렇게 믿을만한가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실제로 수급 보면 기관들 좋다 하는데 또 최근 4, 5거래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LG노텍 매도가 좀 더 많았거든요. 이거 믿어봐도 됩니까?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면요. 낙폭과대주 안 잡을 이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엄청 LG노텍과 시장의 부정적인 반면에 그래도 팀장님은 뭔가 좋은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되는 종목은 버텨보자 이런 주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실적이 꾸준하게 견조한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메리트가 그렇게 손에 가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시장 하락 속에서도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았더라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았고 그러면은 가격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실적 대비 과하게 낙폭한 구간에서 좀 가져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오늘 밤에 또 CPI 발표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요. 시장 상황은 보수적으로 보되 그리고 다만 이런 시장에서 좀 실적 견조하게 버텨주는 종목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8만 원 드리고요.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 2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LG이노텍까지도 들어봤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방산의 위상은 어찌 된 겁니까? K방산 수주의 날돈 방산주가 최근 연이어 하단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 사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재료 소멸인 건지 지금 원래 이전에는 러우 전쟁에 대한 좀 격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들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전혀 그런 기사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해도 그냥 별개로 가고 있어요. 왜 최근에 좀 많이 밀리는 겁니까? 사실 뚜렷한 악재라고 할 만한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네. 다만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물론 최근에 미사일 사고로도 센티먼트가 좀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조정 보았을 때 보면은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섹터가 엮이면서 가파른 상승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 큰 수주 계약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반등이 나왔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LG이노텍과 같이 실적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방원처럼 섹터가 부각받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가 레벨이 다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 레벨이 다운된 종목들에서 실적이 견조하다. 그럼 당연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오르겠죠. 그간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견조하게 버텨줬던 종목들 쪽으로 분산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물론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폴란드 1차 계약 수주 끝났지만 2차 계약 수주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호주 레드백 사업자 선정되면서 또 수주 모멘텀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 개편 탓에 방산 프리미엄이 당분간 하락할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방산 산업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자회사들을 계열사들이나 자회사들을 많이 매각을 했었는데요. 하나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로 매각을 했고,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매각하면서 자회사 이제 하나 디펜스와 합병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민수 사업을 포함해 전체 인수로 기존 하나의 사업들을 방산산업에 집중하겠다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산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은 희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수 사업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시너지를 내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 이미 반영된 프리미엄들을 희석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커 보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수 절차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은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구간 6%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방산, 무기 판매에 있어서의 아직 수요는 여전한 것 같지만 계속된 잡음, 또 최근에 올랐던 거 감안했을 때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건지,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줄 평 말씀드리면요. 네.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무제표 개편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 권유는 드리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 다운되면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안정된 재무 구조와 그 아직 남아있는 수주 모멘텀들, 그리고 이후에 시너지를 낼 것을 기대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는 다음에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밸류 매력도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다시 잡아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로서는 따로 없고 신규 매수 또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가격 전략과 신규 매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봤고요.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